자,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연수 문제를 끝까지 다 못 풀어줘서 일단 110쪽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96번 보시면 자, 노란 구슬이 N개 있어요. 노란 구슬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이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구슬을 꺼낼 건데 뭐 첫 번째 노란 구슬,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너무 쉽죠, 그쵸? 전체 개수가 N개하고 4개가 있으니까 N 더하기 4개인데, 그쵸? 근데 첫 번째는 노란 구슬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너무 쉽지. 첫 번째 너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N 더하기 4개 중에 N개 뽑으면 되겠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한 개를 뽑았어. 그럼 그 상태에서 또 파란 구슬을 뽑을 거니까 그럼 구슬 몇 개 남았죠? N 더하기 3개 남았을 거고 그 중에 파란 구슬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2개를 곱해주면 나오는 확률인데 그 확률이 지금 문제에서 5분의 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분자 곱해봐야 4n일 텐데 5랑 곱해주면 20n. 그럼 이쪽은 2개 곱해서 1이랑 곱해주면은 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3, 4, 12.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13n인가요? 13n 플러스 12는 0 나와서 n은 1이거나 13이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다 12 12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당연히 얘는 12개겠지 뭐.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97번입니다요. 자, 97 아니다. 모든 n값 값을 구하세요? n이 2라고 이가 둘 다 가능하신가요? n이 한 개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n값의 총합은 1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97번.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1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 근데 A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여기서 만약에 흰 공이 나왔어요. 흰 공이 나왔으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흰 공이 나오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를 꺼낸 게 검은 공이면 이게 만약에 검은 공이라고 한다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에 넣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검은 공 2개를 넣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흰 공이 만약에 뽑혔어. 그래서 흰 공 2개를 넣었어. 그럼 우리 비주머니는 흰 공이 몇 개로 변하는 거고 3개로 변하고 검은 공은 3개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검은 공을 뽑아서 검은 공 2개를 일단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러면 흰 공 하나에 검은 공이 5개로 변하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갈게요. 먼저 여기서 흰 공을 뽑아줘야 돼. 그러려면 그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분의 2가 나오겠지, 그치? 5분의 2. 5분의 2의 확률로 흰 공을 뽑았어. 그럼 흰 공 2개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뭐.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 공을 뽑았습니다. 검은 공. 검은 공이면 그 확률은 5분의 3이실 거고. 그래서 검은 공 2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뽑은 공이 흰 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6분의 1이지.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너는 5분의 1이고, 플러스, 너는 여기가 약분되니까 10분의 1? 그럼 너 10분의 2니까 10분의 3? 5번이죠? 다음. 뭐, 어렵지 않지, 그치? 자, 98번 보시죠. 98번. 98번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8분의 7, PA는 8분의 7, PB가 2분의 1. 자, 이때 PA와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그때 그 둘의 합을 구해라. 너의 최대를 라지 M, 최소를 스몰 m이라 할 때 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이제 조건부 확률 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지?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분모, 여기에.
B만 쳐다볼 때라 그랬어요. B만 쳐다볼 때. 자, 다시 한번. A, B 이렇게 있어서 전체가 있었을 때 그때 이 표기에 대한 해석은 분명 A의 확률을 알아보긴 할 건데, 오케이? A의 확률을 알아보긴 할 건데 어디만 쳐다봤었을 때? B만 쳐다봤었을 때. 그래서 요 B만 바라보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만. 그 중에서 A가 너밖에 없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B의 확률이 들어가시고 그 중에 A는 너니까 여기에 P, A 교 B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조건 확률이었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PB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 2분의 1로. 그러면 너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너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고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이미 학습을 한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너의 최대, 최소는 과연 언제 나타나겠느냐 이거를 하는 건데 해도 되니? 자, 원소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집단이 있다고 쳐볼게요. 원소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집단. 이렇게 그리면 이제 A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둘의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 B가 A 안에 그치, B가 A 안에 속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 교집합 B가 최대일 때는 오케이? 그 크기가 작은 놈이 그 크기가 큰 놈 안에 쏙 포함되는 저런 관계에 있을 때 됐습니다. 저 때. 그래서 결국 P, A교 B의 최대값은 이 상황에서는 B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쏙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너의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P, B, 네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러면 교집합은 겹쳐지는 부분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즉 얼마일 때, 빵일 때, 즉 배반 사건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떨쳐놓다 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 효원고등학교 1반에 뭐 소풍을 조사를 한 거예요. 됐어요? 소풍을 조사를 할 건데 뭐 놀이동산을 가진 전체가 30명인데 놀이동산에 찬성하는 인원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할까? 하여튼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데 가는 거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는 막 22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둘의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선생님 교집합이 최소값 그럼 당연히 빵일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둘의 합친 인원이 몇 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40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전체 집합을 넘어가 버린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추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까? 둘 다 찬성한 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니? 맞죠? 그래서 그 넘어가는 인원 몇 명? 10명. 오케이? 그래서 놀이동산 인원과 제주도를 찬성하는 인원이 최소한 가운데 10명이 겹쳐져서 그럼 놀이동산이 몇 명? 8명. 여기가 몇 명? 12명에서 싹 더한 게 몇 명? 30명이 나오는 저런 상황이 교집합이 최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나? 자, 근데 그것을 수식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니? 수식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 전체 집합, 근원사건, 전체의 근원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너하고 언제나 누가 더 클까? 전체가 더 합집합보다 크거나 때로는 같을 수도 있는 거네. 언제나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드디어 네가 뭐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이제 너는 1이 되는 거고, 됐습니다. 1이 되는 거고,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P, A 합집합 B가 나오시게 되겠다. 전체 중에 합집합의 확률 되는 거 아니야? 전체 개수분의 합집합의 개수니까. 괜찮나요?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넘겨요. 그리고 1을 땡겨요. 그러면 PA교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1. 너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으니까 너의 최소값은 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준 값이 너의 최소값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이 상황에서 너는 어차피 2분의 1로 정해진 상황인 거고 결국 너가 최대일 때가 최대가 나올 거고 최소일 때가 최소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럼 최대를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는 당연히 얘는 8분의 4잖아. 즉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쏙 들어가서 네가 그냥 교집합이 될 때입니다. 됐어요? 해도 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은 PB 2분의 1 분의 2분의 1에서 그냥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얘가 최대값인 거고. 그럼 최소는 분모는 또 여전히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분자는 너래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8분의 7과 8분의 4를 더하게 되면은 8분의 11이 나올 텐데 거기서 1을 뺀 값 이렇게요. 그래서 너는 2분의 1 분의 8분의 3 이렇게 나오셔서 약분 쳐주면 4가 나오시고 결국 정답은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둘의 정답의 둘의 합은 4분의 7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요 이론은 또 변형돼서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정리 좀 해두시고 좀 알아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비가 2대 3이고요. 근데 전체 학생의 70%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0%는 자격증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 명을 선택할 때야. 이 학교에서 학생을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러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그냥 확률이야. 됐어요? 전체 중에 한 명을 봤었을 때 K를 가진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남학생일 사건을 A라고 보고 남학생일 사건을 사건 A라고 보고 K 자격증을 가졌을 사건을 B라고 본다면 지금 5분의 1이라고 준 확률은 뭐냐면 K 자격증을 가진 남학생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진 남학생이니까. 됐죠? 그 확률이 지금 5분의 1인 겁니다. 자,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본 거야. 이제는 조건부 확률인 거야. 아까는 분명히 이 학교 학생이 3명을 선택했을 때 라고 했고 그치? 지금은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여기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이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남학생은 2K라고 둘까? 2K? 여긴 3K, K 자격증이니까 K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래, 남학생의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인 거야. 됐죠?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인 겁니까? 5분의 3인 거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을 확률은 10분의 7인 거고 자격증이 없을 확률은 10분의 3인 거지 뭐. 이렇게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자격증을 가진 남자거든. 맞아요? 자격증을 가진 남자. 자격증을 가진 남자. 여기 확률이 지금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5분의 1. 자, 그랬었을 때, 자,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럼 어디만 쳐다보겠다? 여기만 쳐다보겠다.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니까 여기만 쳐다보겠다.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몇 분의가 들어가는 것이다? 10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여기만 보는 건데 그때 여학생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든 들어가 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길이지 않아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좀 표현해보면 좋을까? 근데 그냥 이렇게 갈까? 여기 5구 분자가 12, 분모고 5구 10이니까 그냥 전체를 50명으로 볼게요, 50명으로. 오케이? 50명으로 보면 여기 얼마야? 20명인 거지, 뭐. 50명으로 보면 몇 명이야, 여기? 30명인 거지. 맞아요? 50명으로 보면 여기는 얼마야? 35명인 거고. 50명으로 보면 여기는 얼마야? 5배 주는 거니까 15명인 거죠. 근데 전체 중에 이게 10분의, 여기 50분의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 거예요? 10명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몇 명 되는 거고, 25명 되는 거고, 여기 30명 되니까 5명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10명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 맞아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너는 그냥 여기 봤을 때 15명, 15명 중에 몇 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그럼 정답 얼마다? 3분의 1. 괜찮나요? 예,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뭐 독립과 종속은 저랑 연습 문제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스텝 2를 그때 다 풀어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독립 시행 확률까지만 할 거예요. 뒤에 통계 파트는 지금도 안 나갈 거고 일단 독립 시행 확률까지 할 거니까 숙제를 다 해서 다음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니? 자,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은요, 니들이 문제를 알아. 딱 보자마자, 물론 뭐 이제 조건부 확률도 뭐였을 때, 그 안에서 모일 확률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네라고 눈치를 까도 되겠지만, 특히 독립 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문제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누가 봐도 독립 시행의 확률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확률이 정해진 사건이 있어요. 분명히 확률이 누가 봐도 얼마나 딱 정해져 있는 사건이야.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사건을 n번 반복 시행합니다. n번 반복 시행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뭐라고 할까요? 3의 배수. 3의 배수 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3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 1, 2, 3, 4, 5 중에 3의 배수라고 해 3, 6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즉, 확률이 3분의 1로 정해진 사건을 몇 번 시행한다고요? 5번 시행한다고. 오케이? 그럼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그 5번이 다 3 또는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지. 던졌더니 3,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때론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 5번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3, 6을 제외한 것만 다 5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또 2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시나요? 그때 세 번째 이제 갑니다. 특정 횟수, R번 발생할 확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완료해보면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몇 번 알아볼까? 3번 나올 확률은 과연 얼마겠니?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요. 됐어?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 이제 야구 알잖아, 야구. 그치? 타율 알아요? 그 사람이 한 번 타석에 섰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타율이 30%인, 즉 10분의 3
타율을 가진 타자가, 그러면 타자가 꼭 한 경기에 한 번만 쓰는 건 아니잖아.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돌고 나면 또 1번부터 9번까지 돌고 또 1번부터 9번까지 도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경기에 4번 내지 많은 타자는 5번까지 서요. 오케이? 자, 그래서 타자가 4번 타석에 섰어. 2번 안타 칠 확률. 10번 중에 3번 치는 타자라고 해서 4번 나가면은 꼭 4번을 다 못 치란 법도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10번 중에 3번 치는 타자라고 해서 4번 나가서 한 번도 못 치지, 뭐, 안타를 한 번도 못 칠 수도 있는 거지, 뭐. 맞아, 안 맞아? 자, 다시 한번 저기에 맞춰서 분석해봅니다. 확률이 얼마로 정해진 거야, 지금? 10분의 3으로 정해진 거야. 그게 몇 번 반복 시행되는 거예요? 4번 반복 시행되는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유독 2번 안타칠 확률이 궁금하네. 됐어? 오케이? 한 문제 더 만들어 볼게. 치료율이 90%짜리 알약이 있어요. 저 알약을 100명에게 먹였어. 됐어?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명 다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100명이 치료가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맞습니다? 100명에게 치료가 된 거야. 100명에게 투약을 한 거야. 그때 99명이 치유될 확률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10분의 9로 정해져 있는 사건을 100번 반복 시행했을 때 99번 발생될 확률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독립시행이라고 바라보냐? 주사위를 5번 던질 거란 말이야. 야, 여기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이나 여기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이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앞에 나왔다고 해서 뒤에서 안 나오거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뒤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떤 관계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관계를 우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독립사건의 관계에 놓여졌다고 했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즉, 매 회차의 결과는 앞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발생되는 시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행의 확률을 알아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제 얘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에서 뭐 안타를 못 쳤으면은 오이씨 이번에 꼭 쳐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쫄아가지고 아우 요즘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서 더 못 칠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독립적인 관계를 본다라는 거죠.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치료되는 것과 이 사람 치료되는 거는 분명히 독립적인 확률인 거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분명 5번 중에 3번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3의 배수 나오는 걸 동그라미, 안 나오는 걸 x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고 xx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나와,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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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럴 확률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럴 확률. 그럼 분명히 나왔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거예요. 그치? 그 다음번에 나와야 돼. 그럼 또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 그럼 너도 얼마? 3분의 1. 그럼 넌 얼마? 3분의 2, 3분의 2.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 확률들을 다 뭐 해줘야 되겠다? 곱해줘야 되겠다. 그럼 너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순서만 뒤바뀐 거지 어쨌건 간에 나오는 값은 전부 다 뭐야?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3분의 2의 몇 제곱? 2제곱.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너도 일어날 수 있고 너도 일어날 수 있고 너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값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그 횟수만큼 곱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맞니 안 맞니?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하기 이렇게 하면 그냥 너 몇 번 더해줬어 해서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니. 그치?
학원 폭력의 현장을 찍고 싶지 않아? 알았어?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제 횟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동그라미 몇 개와 3개와 가위 몇 개를 2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만큼 가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렇지 않아? 배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잖아. 맞지? 아니면은 이제 그래요. 컨비네이션을 n팩 나누기 r팩 n-r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서 내가 팩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하면 컨비네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다시 팩분의 팩이고 밑에 2개 적혀 있는 것의 합이 너가 적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가 NC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결국 팩분의 팩이고 2개 더한 게 5인데 여기 적혀 있는 거잖니. 그래서 너를 우리가 OC2나 OC3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해보자면 3번이야 3번. 저 3번에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왕이면 3으로서 해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씩 이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너의 답안은 OC3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2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5는 왜 튀어나왔을까? 몇 번 시행했으니까? 5번 시행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5번 시행했으니까 튀어나온 거야. 요 3과 요 3은 왜 튀어나온 거야? 3번 발생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이 3의 의미가 뭐야? 이거 동그라미 3개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치? 3번 발생한다. 됐습니다. 3분의 1의 사건이 3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하지 않는 게 몇 번 발생하는 거야? 2번 발생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넘어갈게. 확률이 P로 정해진 겁니다. 됐어요?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란 말이야. 그럼 발생하지 않을 사건 분명히 확률이 얼마인 거야? 1만에서 P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너의 확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N번 중에 R번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 발생 확률이 R번이고요. 그러면은 발생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N-R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면 저것이 바로 확률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 여기 한번 해보자. 반복학습이야. 반복할 수밖에 없어. 자, 요 틀에 맞춰서 니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자고. 4번 쓸 거야, 4번. 4번 중에 2번 발생하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리고 발생 확률이 너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즉, 10분의 3이 몇 번 발생해야 되고, 2번 발생해야 되고. 그럼 안타를 못 치는 건 2번은 안타를 못 쳐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0분의 7도 몇 번 발생한다? 2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횟수. 그치? 아니, 그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은 동그라미 2개와 가위 2개를 배열하는 방법수의 의미에서 본다면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팩분의 팩, 분모의 합이 분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통하여 해도 되겠니? 그러면 너는 우리가 여기다가 4시2라고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번 중에 2번 안타를 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치? 괜찮아? 그럼 이거 니들이 직접 말해봐. 일단 확률부터 말해보자. 확률이 얼마예요? 90으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 10분의 9가 몇 번? 그치, 99명이지. 그럼 나머지 10분의 1은 몇 명? 1명이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되는 것이다? 100시 99.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언제나 컨비네이션만 쓰는 건 아니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해도 되니? 어떤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 A팀에 축구팀이 있는데 너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질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비길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다 더하면 1 나와요. 너 2개 더하면 6분의 5고 너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6해 돼서 1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이 팀이 뭐 6번 경기를 해서 3번
3승 1무 2패를 거둘 확률. 6번 경기를 할 건데 3승 1무 2패 이렇게 나올 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게 이기고 비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괜찮지 않니? 그 다음에 뭐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기고 뭐 이럴 수도 되게 다양한 가지수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길 확률은 2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이 몇 제곱? 3제곱. 비길 확률은 6분의 1 정해졌으니까 6분의 1에 1제곱. 그 다음에 지는 건 2번이니까 지는 게 3분이니까 너의 제곱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 이 가지수를 적을 건데 이걸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렇게 배열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W 3개와 L 2개와 D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이 확률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컨비네이션 표현이 불가능하시고요. 6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만 표현이 가능하겠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냥 이렇게 문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복잡한 문제 가면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 이제 그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 커다란 틀은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쪽에 이항분포가 나오는데 그때도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습하실 때 한 번에 확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제 9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온다, 적어도 2번 나온다. 가보죠. 자, 짝수의 눈이라고 했어요. 필수제 9번입니다. 짝수의 눈,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 나올 확률이 2분의 1밖에 더 있니? 그치? 2분의 1이, 자, 첫 번째는 4번이래, 4번. 그럼 6번 중에 4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적어서 같이 대답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64. 그쵸? 6, 4. 2분의 1. 짝수가 몇 번? 4번. 홀수가 몇 번? 2번. 끝난 거지 뭐. 됐어요? 다음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적어도 2번이면은 0번, 아니지.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걸 세는 것보다는 0번, 1번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0번인 케이스는 6시 0, 그러면은 홀수만 6번 나오게 된다는 얘기. 또는, 이번에 짝수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6시 1.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이 어차피 짝수 한 번, 홀수 5번이라고 하더라도 곱하면 2분의 6제곱인 건 자명하지, 그치? 그래서 너를 계산하신 다음에 너를 1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계산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다음, 필수제 10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대요. 결국은 이제 봅니다. 주사위를 먼저 던질 거야. 그리고 주사위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해도 되겠니? 그러면 주사위가 일단 뭐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이제 4의 배수가 나오거나 할 텐데, 그러면 동전을 너는 3번 던질 거고요. 너는 4번 던질 거예요. 결국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된다. H의 헤드가 앞면이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가 2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가면 되죠. 뭐. 먼저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그 확률이 얼마인 겁니까? 3분의 1인 거지. 그치? 3분의 1이 일단 발생을 해줘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그 중에 앞면 2개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 C, 2.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4의 배수라고 해봐야, 주사위 눈에서 4의 배수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 하나. 그치?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 곱하기. 근데 이번엔 4번 던질 거예요.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정해진 사건을 4번 진행했을 때 2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4C2 2분의 1 앞면 2번 뒷면 2번 끝. 이거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치? 다음 넥스트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필수 11번 보시면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10점이래요.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 근데 8번 던져서 100점. 8번 던질 거야, 8번. 그걸 통하여 100점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근데 도대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가 먼저 좀 궁금해야 되거든.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너의 횟수를 X번 나왔다고 치고요. 뒷면 나오는 횟수를 Y번 나왔다 쳐본다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이 작성이 가능해요. 총 8번 던질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분명 8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8번을 통하면 자 X번을 20점 받는 거니까 받는 점수는 20X점을 받을 거고 또 Y번은 10점을 받을 거니까 10Y점을 받게 되겠네요. 그걸 통하여 100점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지. 근데 너는 결국 다시 한번 바꿔주게 되면 뭐 2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너와 너를 연립하게 되면 x는 2가 나오고 y는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걸 먼저 구해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주인공을 누구 잡을까? 앞면을 주인공을 잡을까요? 주인공을 잡으면 이제 그럴 확률은 8번 중에 앞면은 2번이 나올 거고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2번인 거고 뒷면이 뭐 6번 나와야 되겠지 뭐.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확인 체크를 통하여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뭐 158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플러스 1만큼 그 외가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요. 자, 다시 한번 6의 약수가 나오면 6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움직이고 그 외에 2외의 눈이 나오게 되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해도 되니? 그럼 현재 지금 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얘가 2의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2 여기에 오면 좋겠다 이거. 오케이? 몇 번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요. 그러면은 6에 얘와 얘가 몇 번 나와야 되겠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나와야 2루가 있는 거야? 3번 한 번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 너 3번 너 한 번 나와야지 2루 갈 거 아니니. 그 외에는 2루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너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너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요. 그치? 그래서 뭐야? 4번 중에 3번이 3분의 2가 나오셔야 되겠고 나머지 한 번은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다. 얘가 답인 겁니다. 그치? 너무 쉽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텝 2에 있는 연습 문제만 쭉 살펴보고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네요. 자, 스텝 2. 스텝 1은 거의 이제 앞쪽에 있는 유제나 확인 체크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맡길게요. 숙제를 해오시고 114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축구팀이 7차전의 경기를 갔는데 먼저 4승을 하는 팀이 우승을 한대요. 자, 그런데 A팀이 매 경기 승리 확률이 2분의 1이래. 자, 7차전, 7전 4선승제입니다. 7전 4선승제. 근데 A팀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쵸?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니? 자, 그 다음에 3차전까지 경기 결과 A팀이 1승 2패를 했대요. 1, 2, 3, 4, 5, 6,
7. 근데 여기까지 3차전까지 한 결과 A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1승 2패래요. 분명히 우리 몇 번 더 이겨야 되는데 4번을 더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A팀에게 필요한 승수는 3승입니다. 3승. 그치? 3승.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로 확률이 정해진 상황에서 4번 시행했을 때 3번 반복되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정답은 4시 3 하신 다음에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 1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뭐 때문에 틀릴까요? 갑분싸. 이거의 의미가 뭐야?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봐.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4시 3의 의미가. 4번 중에서 3번 하고.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을 이기는 거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A팀 기준으로 3번 이기고 1번 진 거 너네를 배열한 방법수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너 계산하면 4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는 인정이 안 돼. 뭐가 인정이 안 될까? 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3번 이기고 나면 한 번 굳이 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게 적용되는 거는 그치? 요게 적용되는 거는 2분의 1의 3승 그 다음에 2분의 1의 1승 너가 적용이 되는 거는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3개에 불과한 것이다. 너는 너가 필요 없고 그치? 그냥 3번 연달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의 3제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함정을 지금 파놓은 거거든요. 괜찮니? 그래서 결국 너와 너를 더한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너는 틀렸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넥스트.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어. 봐봐. A하고 B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런 경기를 할 거고 이런 상황이어서 3차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둘이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야.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 근데 상금을 분명히 나눠 가져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B 입장에서 보면은 2승 1패를 한 거잖아. 그렇다고 얘가 상금을 독식하면은 A팀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승을 전혀 못할 확률이었던 것도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상금을 나눠 가질 건데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합리적일까? 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아마 문제가 실려 있을 거예요. 기존의 교과서에 실려 있었었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봤었을 때의 우승 확률을 따져서 그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건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너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제? 8분의 1 나오는 거고 너는 16분의 3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16분의 2와 똑같은 거니까 16분의 5의 확률이 나오는 거지. A가 우승 확률이. 맞아 안 맞아? 해야 되니? A의 우승 확률이 16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B의 우승 확률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6분의 11 나오시는 거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상금은 5대 11로 나눠 갖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이제 115번 보시겠습니다. 115번. 자,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에 대하여만 2단계를 하여 2단계까지 완치되면 그때 완치 판정이 떨어져요. 근데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독립이고 치료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2다 라고 했어요. 자, 봅니다.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치료가 성공이 되면 2단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성공이 되면 그때 완치. 이런 판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뭐 여기서 실패하거나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그냥 얘 완치가 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 확률이 얼마냐면 1단계 치료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이 성공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완치 판정이 날 확률이 얼마인 거야?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너도 되고 너도 되면 되는 거잖아.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단계와 2단계의 성공 확률은 독립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치? 맞아, 맞아. 그러면 너 교집합 너의 확률은 독립이기 때문에 둘의 성공 확률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완치율이 3분의 1이라고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걸 몇 명에게 시행했다? 4명에게 시행했다. 그때 2명일 확률은 그러니까 4시 3분의 1이 2명, 3분의 2가 몇 명? 2명. 이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굉장히 복잡하게 줬지만 결국 완치 판정은 이렇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또 이거랑 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또 쌍둥이 문제 하나 내볼게. 오케이? A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 방식이 이렇습니다.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합격하면 그냥 합격이야. 근데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를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하면 합격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1차의 합격률이 5분의 2고요. 너의 합격률이 뭐라고 할까? 3분의 1. 2차 좀 더 어렵나 봐요. 저렇다고 할게요. 이 학교에 5명이 지원했을 때 3명이 합격할 확률. 이걸 물어봤어. 5명 중에 3명. 그럼 막 1차 있고 2차 있고 하니까 애들이 막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건 5명 중에 3명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1차에서 합격했는지 2차에서 합격했는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냥 합격한 게 중요한 거라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럼 합격률이라고 한다는 건 1차에서 바로 합격할 확률이 얼마인 거야? 그냥 5분의 2인 겁니다. 1차에서 바로 합격할 확률이. 또는 2차에서 합격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려면 2차에서 합격하려면 일단 1차에서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떨어질 확률이 얼마인 거야? 5분의 3. 그런데 2차에서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 빠밤. 5분의 1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너 또는 너의 방법으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대학률 합격률은 얼마로 정해진 거야? 너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럼 끝난 거지 뭐. 5명 중에 3명 합격하고 싶어요. 5분의 3이 3명이고요. 5분의 2가 2명이에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비슷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116번 보시겠습니다. 116번 보면 이제 동전 6개랑 주사위 1개. 동전 6개, 주사위 1개. 던질 건데, 앞면이 나타내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의 수보다 클 확률. 앞면의 개수. H라고 할게요. 앞면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보다 클 확률. 네가 더 커야 돼. 해도 되겠니? 좋아요. 그럼 누굴 기준 삼는 게 좀 편할까? 주사위의 눈이 만약에 하나면, 오케이? 주사위의 눈이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너보다 커야 되니까 동전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를 찾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해도 돼? 해도 돼? 그럼 여기에 막 동전의 개수가 2개가 앞면일 때, 3개가 앞면일 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주사위의 눈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동전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가 만약에 1개면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네가 2개라고 한다면 너는 얼마?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럴 확률이 6분의 1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제 되는 거지 뭐. 너부터 갈게요. 동전 6개 중에 2개가 앞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6개 중에 2개. 그러면 2분의 1이 앞면이 2개, 뒷면이 4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 곱해봐야 2분의 1의 몇 제곱인 거야? 6제곱인 거지. 됐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너는 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플러스 그럼 이번에 네가 3이야. 그럼 너는 1 또는 2가 가능하겠지 뭐. 됐어요? 그럼 넌 3개 나오는 거니까 6C3 2분의 1에 6제곱에다가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인정 베이비?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6C4 그러면 2분의 1 또 6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3 6C5 2분의 1에 6제곱 그 다음에 6분의 자 여기에 5니까 여기 1, 2, 3, 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6분의 4 이렇게 플러스 6C6 2분의 1에 6제곱 너는 6분의 5 너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계산할 때 2에 여기 일부러 약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여기 2에 6승과 6은 묶어서 계산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2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요. 그러면 너 묶였으니까 여기는 뭐야? 15 플러스 여기는 20이죠. 20 곱하기 2 40 여기는 6C2와 똑같아요. 6C2는 15 15 곱하기 3이니까 45 여기는 6, 4, 24 여기는 1이고 5가 있으니까 5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117번 118번 두 문제만 풀게요. 어우. 자, 1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정팔각형이 있습니다. 정팔각형. 자, 이렇게 여기 점 P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별거 없어. 그냥 3만큼, 1만큼. 자, 홀수가 나오면 자, 이쪽 방향으로 돌 건데 홀수가 나오면 3만큼. 짝수가 나오면 1만큼 이동할 거란 얘기가 되겠네요.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점 P가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래요. 야, 씨. 그럼 결국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8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8번은, 여기서 다 더한 게 값이 8이 나와야 P에 올 거잖아. 아니면 16이 나오던가. 근데 16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4번밖에 안 던질 거거든요. 그치? 그럼 16이, 너만 4번 나와도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P까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8밖에 안 되는 거고, 8 나오려면 너 2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홀짝이 나올 확률은 또 2분의 1인 거니까, 주사위 던져서 2분의 1인 거니까, 뭐 끝났네. 4번 중에 2번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2번, 2분의 1이 2번. 이렇게. 답은 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쉽지, 그치? 허무하네요. 자, 라스트 118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풀어봤던 것 같은데, 짝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홀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아하. 짝수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가고요. 홀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거예요. 10번 던질 거래. 그럼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 뾰로롱. 자, 여기가 0인데 1, 2, 3 마1, 마2, 마3 뭐 계속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곳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 이하인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겠다 이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런 건 좀 몇 가지 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뭐 X번,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Y번이라고 본다면 됐습니다. 결국은 X 더하기 Y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야? 10번 던질 거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y가 10번 나오는 거예요. 10번 나오는 거야. 근데 1씩 x번 가는 거니까 플러스 x만큼 갈 거고요. 마이너스 1씩 y번 갈 거니까 마이너스 y를 갈 건데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근데 그것의 차이가 3 이하가 나와야 돼. 3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 값이. 그래서 x-y가 결국 빼기 3과 3의 사이범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해도 되겠니? 근데 만약에 이게 5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5번이면은 0이 나오는 거야. x, y 5번씩이면. 맞아, 안 맞아. 0 나오는 거야. 그러면 6번, 4번 한번 해보자고. 그럼 너가 6이 되고 네가 4가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는 겨? 2 나오는 거지. 반대로 4번, 6번 해보면 4번, 6번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짝수밖에 안 나와요. 홀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여기가 3번이면 7번이야. 그럼 집어는 빼기 4 나오는 거예요. 맞지? 여기가 8번이고 2번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6 나오는 거라고. 그치? 짝수밖에 못 나와요. 홀수는 못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록 문제에서 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계산 결과 나올 수 있는 전 포인트는 마이너스 2이거나 0이거나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성립하는 거는 x가 5, y가 5일 때는 바로 0이라는 포인트가 되겠고, x가 6이고 y가 4인 경우는 2가 되겠으며, x가 4고 y가 6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다. 그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납득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 생각하자. x가 뭔데? 짝수가 나올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데 주사위에서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10번 시행했을 때 네가 5번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10시 5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결국 2분의 1의 10제곱 해도 되니? 그럼 너는 10시 6 곱하기 2분의 1의 또 6제곱 뭐래? 10제곱 다음에 여기는 10시 4 2분의 1의 10제곱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 10시 6하고 10시 4는 똑같은 거니까요. 오케이? 계산하시면은 뭐 1024분의 뭐 얼마 나오겠지 뭐. 됐습니까? 예, 요게 아마 정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진도를 마쳤고요. 다음 타임에는 이제 드디어 통계,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대장정의 끝입니다. 통계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게요.